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면 이제 인생이 다 작살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가상금리 인상이 이제 스트레스 DSR이 되면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5에서 3%. 물론 100% 다 시행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실제로 진짜 가상금리가 제대로 부과되는 건 25년부터다라고 보면 맞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서서히 충격을 2024년에는 느끼고 또 느끼는 이제 시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경기대응 완전자본 적립 1%, 최대 2.5%까지 적립하게 돼 있죠. 뭐 그렇게 되면요, 결국 가상금리가 몇 프로 몰겠습니까? 3, 4%. 한 4% 먹이면요, 지금 대출 한 6%에 받는 사람이 그냥 10%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리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한 이들은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그런 충격들이 계속되는데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시의 차익이 생겨서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3, 5년은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고 우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게 별가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알아서 척척척척 해결되고 상황이 무조건 좋아지고 뭐 이럴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의 정부는, 고위직 관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다 파악할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금융노예 탄생, 600만 금융노예, 그리고 이제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 야반도주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믿기 어려운 저 막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뭐 장기 판다 그러고 피 판다 그러고 자식 팔아먹고 부모 팔아먹고 가족의 등에 칼 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겁니다. 일가족 자살도 늘어날 거고 노인들 이제 돈 뜯어내는 범죄들도 늘어날 거고 꽃뱀 방울뱀 완전 창궐하고 이제 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세상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제 좀 지나면요, 성매매도 합법화 될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니까요.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요. 이제 범죄 집단들도 되게 늘어날 거고요. 뭐 이래저래 못 먹고 살겠다 싶으니까 그런 이제 아수라장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이제 채무불이행자도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이제 뒤편에 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청소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화장실에 들어와도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남자들이 관심도 안 가집니다. 사람으로 안 본다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근데 그런 이들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여유롭게 지내죠. 왜? 내가 이제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등하교도 시키고 아이들 뭐 생활도, 일상생활도 컨트롤하게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있잖아요. 척척척 합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그 집사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서글프게도 자기 집에 아이들은 못 챙기는데 남의 집에 부잣집, 주인집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는 거죠. 자기 집 아이들 아침밥은 못 챙겨주는데 남의 집 아이 밥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아이는 길거리에서 불량 청소년들하고 싸돌아다니는지 어쩌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남의 집 아이는 더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돈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금 8,500만원을 다 날렸어요. 시골집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엄마도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2주 뒤에 올게. 그때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소설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대출을 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무리가 생기는 거죠.
씁쓸합니다. 뭐 주담대 상품금리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0.1에서 0.3% 올리면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대출금리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빚낸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대출이자 더 늘어나는 거고, 이제 대출한도 줄어드는 거고,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더 이제 우려스러워하며 봐야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거죠. 염려스러운 거고요. 암담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 충격적인 일들을 목격하면서 살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나? 뭐 두고 봐야죠. 참 걱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이제 억울함, 하소연, 답답함 이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살아가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많이 힘든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움직여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좀 갖춰 나가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삶은 참 많이 어렵다라는 거.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정신을 차리고 챙겨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살아가야죠. 결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빚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이제 보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이제 마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빚낸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기대는 아예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헛된 기대를 가졌다가 인생이 그냥 망가집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